그야말로 정말 민주당의 아주 정교한 함정이고 정교한 선전선동이었다는 게 이번 헌재 판단에서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번에 검사 3인에 대해서 8인이 모두 다 기각 판정을 내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불기소했다고 탄핵을 시킨 건데 이거 문제없다.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결문을 보면 위법인데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서 파면 사유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아예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아예 위법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기소할 수도 있다. 그거는 검찰의 판단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또 어떤 걸 탄핵소추 사유로 붙였냐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은 게 무슨 황제 조사다 그렇죠. 뭐다 했는데 헌재는 충분히 출장 조사나 제3의 조사 검찰에서 이번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관련된 검찰의 어떤 그 언론 브리핑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검찰이 거짓말했다라고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허위 사실 아니다. 그 언론 브리핑에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면죄부 도장을 8명이 다 쾅쾅쾅 찍어준 거거든요. 이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가지고 난리치던 사람들 야당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이 이름이 또 나오는데 한동훈도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 당시 비대위원장인가 뭐 법무부 장관인가였던 것 같은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검찰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라는 등 여기에 대해서 딴주지를 걸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헌재 결정 보고 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민주당에서 난리친 거 아니야? 그리고 김 여사 저렇게, 김 여사 관련된 무슨 보도 같은 게 특히 좌파 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다큐식으로 해서 보도를 내면 그걸 가지고 야, 정말 뭐 있다. 또는 함정 카메라, 몰래 카메라 가지고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민주당의 아주 정교한 함정이고 정교한 선전선동이었다는 게 이번 헌재 판단에서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헌재 판단에서 방금 말씀 잘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검사들의 판단에서 무리가 없었고 위법 사항이 없었다. 그리고 위법 사항이 있었지만 중대한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뭐 이런 말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위법 사항이었고 전부 다 검찰에서 고유한 독립적 판단을 했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불기소라든가 여러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된다. 헌재가 확인해지고요. 여기 헌재에서 확인해졌는데 더 이상 어디 가서 무슨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이 부분들을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이 이거 야당한테는 물어보나 안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한테 이 질문 꼭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헌재가 문제 없다는데요. 네. 그때 출장 조사 가지고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예. 엄청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이거 헌재가 다 위법하지 않다는데요. 하다못해 그 좌파 판사들마저도 행배마저도 문제가 없다고 8대0을 내렸는데 당신 그때 김건희 여사 걸고 넘어졌던 거 국민 눈높이 운운했던 거 입장 번복 없냐 이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고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공격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김건희 악마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비판과 견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다만 하지 않은 일, 부당한 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악마와에 동조했던 세력들,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세력들이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좀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에서 내려보낸 지령이 있습니다. 민노총에 내려보낸 지령이죠. 그 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그렇게 해서 탄핵의 불씨를 피워라라는 그 지령문의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넘어가서 활용이 실제됐는가? 아마 민노총에서 글을 수료하고 나서요. 아마 이거를 살짝 민주당에다 언지를 준 것 같아요. 형님, 북한에 있는 김정은 수령한테서부터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면서 언지를 주면서 딱 보니까 아하,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럼 뭘로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계속 공개하지? 찾다 보니까 김 여사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탄핵을 밀어붙여 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탄핵 바람이 시작됩니다. 탄핵 몰이죠. 그러면서 각종 이제 누구죠? 김민석 의원의 형이죠. 네. 김민웅. 네. 김민웅 씨가 이제 탄핵에 대한 추진 본부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오래 기니까 탄핵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때 그 탄핵의 그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북한에서 내려버린 지령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즉 김건희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단순히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렇게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민노총과 민주당의 관계를 다 이해해야지만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내정 간섭을 엄청나게 심하게 받고 있구나. 우리가 어쩌면 북한, 김정은에 의해서 사회 분열과 갈등에 희생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말씀도 드립니다.